팟캐스트 최초의 오직 옴부즈맨만을 위한 프로그램 새날 한라인 125회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볼메 임지이고요. 다스는 이명박 겁니다. 네, 오늘 두 분 함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명숙입니다. 네, 스카프가 멋지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커트입니다. 네. 네, 지금 방금 마스크 네, 스트랩을 드렸는데 세월호 관련된 혼자 채우기 힘드시다고. 여자들은 이제 혼자서 목걸이 많이 차니까 맞아요. 쉬운데요. 네, 혼자서 어렵다고 방금. 좋네요. 이거 뭐 한번 해보니까. 네. 마스크 걸이 있으면은 굉장히 편합니다. 네. 마스크 이제 걸고 벗고 빼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밥 먹을 때도 그렇고 네네. 그럴 때 이제 내려놓고 이렇게 뒤로 돌려놓고 식사를 하시면 네. 편하게 하실 수 있고요. 그 마스크 쓰면 힘드시잖아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저는 그 마스크 지지대라고 그래서 안에 이렇게 플라스틱 끼는 게 있더라고요. 네네. 우리 곽 PD님이 한번 선물해 주셨어요. 예. 주셨죠. 제가 그래서 샀거든요. 음. 그거 하고 이거 거리 하면은 딱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빠질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죠. 저는 또 팁이 있죠. 그 지지대를 이렇게 마스크하고 이렇게 뭐라 그러나 앞침 같은 거 있거든요. 이렇게 네. 붙이는 거. 네네. 네, 그래서 붙였죠. 아.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계속 벗고 다녀야 돼서 불편했는데 요거는 요 세월호 네. 스트랩으로 이렇게 껴서 하고 다닐 생각에 설레네요. 아니 저는 그거를 하니까 안쪽으로 좀 끼는 거예요. 제가 좀 얼굴이 커서 그럴까요? 그래서 했다가 너무 끼는 느낌이 들어서 그냥 빼고 왔어요. 얼굴이 작으셔서 맞아요. 네, 작으셔서. 네. 저희가 오랫동안 마스크를 쓰게 되니까 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써야 되다 보니까 진짜 여러 가지 해법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좀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오래 쓰셔야 하니까요. 각자 찾아서 공유도 하면서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이슈 아닌 이슈 3가지가 올라왔는데요. 첫 번째, 수능 책상 칸막이 설치 논란이 있는데요. 네, 이거는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그 이제 수능 시험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코로나 시국에 어떻게 이거를 좀 안전하게 그 코로나 방역을 지키면서 할까 하다가 생각한 게 저희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플라스틱 아마 그 막을 세우나 봐요. 칸막이를. 그런데 이게 일시적으로 수능 때만 쓰고 혹시 이거를 다 폐기 처분하게 되면 이게 쓰레기가 아니냐, 예산도 많이 드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은 한 50만 정도는 지금도 아마 그 수능 시험을 보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한 계산했을 때 한 74억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라는 논란도 있는데 이걸 잘 재활용하면 뭐 이제 아직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학교라든지 아니면 뭐 민간 부분에도 필요한 곳에 이걸 좀 나눠준다든지 하면 현명한 방법이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뭐 이걸 가지고 괜히 뭐 시비를 건다거나 뭐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또 아니면 그 오늘 채택된 EI에도 나오긴 합니다만 조금 더 또 다른 방법, 이 현명하게 조금 우리가 이 코로나 방역을 지키면서 시험을 볼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한번 아직 좀 시간이 있으니까 뭐 그런 차원에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지금 모든 학교에 이 칸막이가 설치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수능에 사용했던 칸막이도 그런 진짜 말씀하셨던 학교에도 설치가 가능한 것 같고, 그다음에 기업체들도 지금 다 사비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조금 어려운 뭐 중소기업이라거나 또는 작은 소규모 기업에도 얼마든지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걸 네. 의사소통을 잘 해서 그걸 같이 좀 준비를 하면 더 좋을 그쵸. 것 같네요. 여러 가지 방향으로 활용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거보다 그게 더 눈에 띄더라고요. 수능 때 아무래도 칸막이를 설치한다고 하니까 이걸 미리 연습해 보겠다고 학생들이 미리 칸막이를 산다는 거예요. 사서 거기에서 이제 뭐 공부를 해본다거나 이런 테스트를 그러니까요. 해본다라는 건데. 그래서 심지어는 개인도 사고 학원에서도 입시학원에서 네. 그걸 사서 연습을 시킨다고 하는데 이제 그것도 잘못되면 다 쓰레기가 되고 낭비가 되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뭐 이렇게 홍보도 하고 어떻게 해서 이게 뭐 수능 보고 나서 집에서 산 거 버리지 말고 뭐 어떻게 우리가 받아서 뭘 하겠다든지 이런 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한번 네. 가져와봤습니다. 작년에 샤프심 논란이 떠오르네요. 샤프심을 바꿔서 네. 작년에 네. 그걸 또 미리 다 사서 연습을 해야 된다고. 우리는 지금까지 규정에 있던 그 샤프심으로만 풀고 연습을 했는데 이걸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그 논란이 작년에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아마 사인펜일 거예요. 그 네. OMR이나 OCR 카드 그 예. 펜을 바꾸면 그 뭐 감촉이나 뭐 손에 익지 않아서, 근데 그 이 칸막이도 그렇고 조금 너무 예민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러니까 교육이나 그러니까 수능 관련해서는 네. 정말 한국
국민들은 예민하죠.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아무래도 근데 우리 때보다 점점 갈수록 심해지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뭐 수능을 보고 했지만 이런 걸 예행 연습한다거나 뭐 펜 때문에 제가 갑자기 알던 문제 모르고 모르던 문제 알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더 찍기 그럼. 잘 되는 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불안한 것. 음. 네네. 그 말씀하시죠. 민주정부 상기 되고 뭐 문재인 정부 되고 우리가 촛불도 하고 했는데 점점 젊은 세대들을 우리가 좀 돌아봐고 챙겨줘야 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더 경쟁이 심해지고 분명히 민주화됐다 생각하고 경제는 발전했고 뭐 세계 10위 안에 드네 10위 안에 드네 하는데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느끼는 거는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예민해지다라고 느끼면 한번 뭐 우리가 좀 한 번쯤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누가 이런 예민한 환경에 학생들을 내몰고 있는지 네. 그걸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이야기는 아니었고요. 다른 이야기 이슈. 단수 민원 막으려고 취수구를 안 닫고 그 하청 노동을 한다. 네네. 네. 저희가 이제 자주 그 열악하거나 부주의한 그런 노동 환경이나 노동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요. 이번에도 좀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잠수사가 그 댐 안에 이제 그 안전 점검을 하러 들어갔는데 그렇게 될 때는 그 관련법이 뭐가 있냐면 그 치수구 같은 시설을 그 기능을 이렇게 일시적으로 차단을 해서 못 그게 작동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단수가 되니까 그거에 관련된 민원이 들어오는 걸 좀 걱정을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그냥 잠수사분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데 치수구를 그대로 작동하게끔 놔둬서 거기에 이제 빨려 들어가셔서 정말 천하보다 귀한 목숨을 잃게 되셨어요. 그리고 올 2월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현대 제철 공장 거기 용광로에 또 작업하시던 또 노동자분이 또 떨어져서 또 화상을 입고 돌아가셨는데요. 대통령께서는 사실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시려고 노력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현장에서는 안전보다는 돈이 먼저고 민원보다도 그런 안전보다도 민원이 먼저고 이제 그런 현실이 좀 슬프고 더는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가져왔고 또 원청과 하청의 문제도 이 노동 환경이라든가 이런 열악한 거에 관련해서는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이거 언제 이게 멈출 수 있을지 그런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소식이 들릴 때마다 참 안타깝고 네. 마음이 아프고 화도 나는데요. 단수 민원 막으려고 이거는 그냥 그 공무원이 민원 받기 싫어서 그렇죠. 자기 있잖아요. 편의를 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단수라는 게 가끔 뭐 이루어지긴 있죠. 하지만 네. 미리 통보가 되고 그다음 뭐 거의 오랜 시간이 아니라 뭐 한두 시간 이내에 많이 끝난다는 얘기죠. 네네. 그리고 생수도 많이 파는데 네네. 단수가 된다고 해서 정말 큰 어려움을 겪는 곳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것 때문에 이 불편함 때문에 사람의 목숨이 오간다라는 게 그렇죠. 부주의한 판단과 그렇죠. 그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정말 또 한 분의 생명이 또 네. 사라졌고요. 그래도 이제 저희가 이런 문제들을 자꾸 제기를 하고 또 방송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자꾸 문제를 드러내야 이번에 우리가 자주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마트의 노동자분들의 그 박스에 네. 손구멍 내는 것도 그래서 이마트 같은 경우는 자기네 PB 상품을 담는 박스에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면 다 할 수가 있거든요. 비용 때문에 아직 못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원칙을 좀 깊이 인식하시고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말로만 선진국 이러면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네. 네,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네네. 네, 그런 안전 점검 등이 다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 이야기는 제가 뽑은 이슈인데 해외는 좌석을 채우고 왔는데 한국은 연인끼리도 뛰어앉는다. 네, 공연장의 문화입니다. 공연장에 뛰어앉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영화관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과도하게 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인데요. 영국 국립극장은 최대 4명까지는 그 팀을 구성해서 같이 앉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팀과 팀끼리는 이제 거리를 두지만 같은 팀이 왔는데 연인이 왔는데 가족이 왔는데 일부러 뛰어앉고 이거는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들도. 그래서 우리나라도 조금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재정비를 좀 할 필요가 있고 각 단계에 따라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 이거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인데 제가 좀 연극도 자주 보고 영화도 자주 보고 이런 입장에서 저는 너무 공감이 가거든요. 이 말이. 지난주에도 이제 제가 딸이랑 같이 영화를 보러 갔는데 요즘은 영화관에 좌석이 다 한 칸 띄어서 다 막아져 있어요. 그 뭐 거리두기 좌석제입니다 하면서 아예 못 앉게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딸이랑 한 칸 건너서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조금 그렇더라고요. 이제 뭐 아직 애가 이제 7살이고 컸으니까 괜찮은데 혼자 앉아서 볼 수 있는데 보다가 갑자기 이제 무서운 장면이 나오거나 할 때는 막 갑자기 울먹거리기도 하고 굳이 이거를 그 극장에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뛰어 앉을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영화는 또 그나마 환경이 낫습니다. 공연장을 보면 공연장을 진짜 뭐 100석, 200석짜리 소규모 극장들도 많은데 이곳을 뛰어앉기로 하면 200석 규모라고 해도 100석이고 거기에 사람들이 또 다 뛰어앉아야 되고 그러면 그런 소규모 공연장들은 진짜 그 예산이 적자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구조를 너무 생각하지 않고 현장은 무시한 채 탁상 행정으로 나온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해서 문제를 안고 있었거든요. 저는. 네. 즐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단체, 공연 단체라든가 영화사나 뭐 여러 관련 업계 입장에서는 그렇게 우려가 될 수도 있는데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선은 좀 방역에 우선 방역이라는 하는 것이, 게 네. 일단 다 공연장은 소독하고 들어가죠. 다 되어 있죠. 열 체크도 네. 하고 그리고 공연장은 일단 일체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습니다. 네. 극장과는 달리 팝콘이나 물도 먹을 수 없고요. 네. 그러면 마스크를 낀 채로 계속해서 연극이 끝날 때까지 공연이 끝날 때까지 봐야 되고 뭐 함성을 지르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 방역 수칙 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방역 수칙이 안 정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마스크를 끼고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걸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식당에서는 밥 먹을 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다 마스크를 벗고 밥을 먹는데 왜 그거 더 안전한 곳이라는 말씀하신 얘기죠. 것처럼 그러니까 네. 상황과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그 사정에 맞게 그 방역 수칙이 좀 그 융통성 있게 완화되는, 적용이 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연인이랑 갔다든지 부부 사이 갔다든지 가족끼리 갔으면 어차피 그 사람들은 같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공연장에서 따로 앉는 게 너무 편의주의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합리적으로 해줘야 소극장에서도 이루어질 텐데 사실 또 소극장에서는 방역 수칙과 상관없이 물론 앞에서 발열 체크도 하고 뭐 적습니다만 들어가면 또 빽빽하게 앉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근데 오히려 그런 데는 좀 합리적으로 해줘야 법을 지키는 건데 이거를 다 그렇게 막아놓거나 그리고 또 지금 이제 뭐 스포츠 경기 야외에서 하는 거 이것도 너무 이제 뭐 물론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유동성 있게 하겠습니다만 그 너무 뭐 그 관중을 너무 뭐 10% 20%로 제한을 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실내에서 하는 것은 여기서 보면 지금 공연이나 또 실내 스포츠가 이제 겨울이 있기 때문에 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아마 국내에서 하는 실내 스포츠는 다 무관중이거든요. 완전 무관중인데 그것도 실내 스포츠지만 어느 정도 또 허용을 해주는 뭐 이런 것들을 좀 탄력적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이신 것 같고 이제 저도 사실은 거기에 동의하는 거죠. 그게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실질적으로 이게 방역이 되는 거지 일방적으로 막는다고 해서 실제로 이게 다른 데서는 또 안 지켜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제 아마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조금 융통성 있게 하면 사실 문화산업도 산업이고 내수잖아요. 이런 거에서 조금 더 활기를 띨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영화관 같은 경우는 그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쿠폰을 나눠주거든요. 뭐 어. 6,000원 할인 쿠폰 이렇게. 그래서 다운 받으시면 그걸 통해서 6,000원 할인 받은 가격으로 영화를 예매해서 볼 수 있고요. 이번에 공연 쪽에도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공연 예매 사이트들에 접속하셔가지고 공연 관람료 지원 사업 이거 쿠폰을 다운 받으시면 한 명당 최대 32,000원까지. 그러니까 혼자 보면 8,000원 할인을 4장 받을 수 있고요. 두 명이서 보면 16,000원 할인은 2장 받으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마스크 꼭 끼시고 방역 지침 지키면서 이런 공연, 영화 이런 것도 보시면은 코로나 블루도 좀 이겨낼 수 있고 네, 서로가 윈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번 주 이아이였고요. 댓글로 가겠습니다. 이번 주도 이메일이 없어요. 네, 퀘스천 코리아 gmail.com으로 이메일 많이 보내주시고요. 댓글 먼저 가겠습니다. 푸른 하늘님, 단죄받지 않는 불의는 되풀이 된다. 2007년도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만 했어도. 추억여행님, 다스는 누구 겁니까? 오랫동안 그렇게 외쳐도 주인이 없어서 혹시 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었네요. 다행히 뒤늦게나마 주인을 찾았다니 감사할 일이지요. 남김차호님, 나를 진보로 만들어준 맹박근혜야 고맙다. MB 재수감 추진위원장님, 꿈은 이루어지는구만요. 명박이 월요일 재수감 된답니다. 그동안 성원해주신 새날 가족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최완호님, 이명박이 수백조 해먹은 거 찾아야 한다. 곽종규님, 맞다. 낙곰수의 업적. 각하 3번 배웅한 방송. 큰일 해냈다. 네, 드디어 다스는 이명박 겁니다가 네, 법원에서 확실하게 정해진 겁니까? 그럼 이제 다스는 이명박 거라고? 네네. 그래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죠. 그래서 11월 3일인가요? 월요일에 재수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들이 그 다스 운영하고 있다고 예전에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도 운영을 하나요? 뭐 숨겨진 재산을 찾은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일단 뭐 환수, 네, 환수도 받아야 되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다스 것만 밝혀진 거라 사실 아직 또 찾아내야 될 다스로만 많이 17년이에요? 네. 그러면 완전 다른 것도 많던데. 여기까지 오는데 13년이 걸렸습니다. 네, 그러게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고요. 그래서 그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왔고 검사들이 계속 무혐의를 냈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과라도 한마디 해야 되는 게 정당한 거 아닌가,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어제 목요일에 이 소식을 접하고 많은 분들이 기뻐하셨다라는 거 저도 덩달아 기쁘긴 하더라고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그러게요. 네, 진짜 낙곰수의 활동 업적은 네, 대단한 거라고 꼭 얘기하고 싶네요. 네, 그 주진우 기자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취재해왔던 결과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새날도 잠깐 노력했고요. 멈췄지만 그 뭐죠? 그 돈 찾는 거 아까 말씀하신 그 이명박 네. 감춰둔 돈 찾는 거 뭐 계속 하겠다고 네, 그런 멘트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 주진우 기자님이. 네네. 영화도 있었잖아요. 저수지. 저수지의 개들, 네, 근데 네. 이제 저수지 그런- 게임. 맞아요. 저수지. 그 영화에서는 조금 이제 결말이 확실하진 않아요. 안 왜냐 나왔어요. 못 찾았으니까. 네, 못 못 찾았죠. 찾았으니까. 그래서 되게 좀 이렇게 영화 끝나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좀 이렇게 허탈한. 먹먹한 가슴을 안고 나왔는데 이제 이 뭐 다음에 영화가 또 나온다면 뭐 우리가 다 알겠죠. 확실하게 이제 해결돼서 네. 시원하게. 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자원외교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4대강 사업에 대한 비리 이런 것들도 다 밝혀내야죠.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제 코골이 때문에 코골이. 못하겠다고 수감 생활 못하겠다고 또 이번에 또 그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수면 무호흡증 때문이라고요. 네, 그거 이제 그런 기계들이 있다고 해요. 뭐 이렇게 코에다 끼워서 이렇게 잘 수면 무호흡증을 막아주는 그런 거 사용하셔가지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수감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네, 여호와님입니다. 조국이 장관이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비리 검사들에게 있었구나. 그래서 조국과 그 가족의 인생 전체를 탈탈 턴 거였어? 무섭네 검사들. 이것들 다 없애버리지 않으면 대한민국 호가 좌초하겠구나.
단태님, 욕만 나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검찰은 해체가 답입니다. 법이 무슨 필요가 있고 검찰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일가는 반드시 수사해야 합니다. 우요님, 사기꾼 모녀가 검사 한 명 잘 물어서 법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거 남편 찬스, 사위 찬스. 이상희님, 그럼 각서 서로 주고받으면 아무도 처벌 못하네요. 검새들 이런데도 윤 춘장 지지하는 사람들은 뭐죠? 푸른 하늘 은하수님, 윤석열은 내 가족, 내 조직은 죄지어도 봐주는 내로남불의 본보기 같은 놈이죠. 그리고 공공기관은 돈 찾았지만 손해본 개미 투자자들이 있잖아요. 검찰들 개미 투자자는 안 보이나요? 네,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장모 사건도 있고요. 그리고 옵티머스 관련된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윤석열 총장과 연결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직도 뭔가 드러난 게 없는데 수사를 통해서 빨리 이런 것들이 다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할게요. 아르케 수진님, 윤석열은 그냥 무식한 깡패예요. 무식한데 공평무사를 어떻게 알겠어요? 무식한데 탐욕만 가득하면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이미 이명박이 입증했잖아요. 인품도 천박, 성격도 천박, 지식은 밑바닥. 정치권에서 다시는 안 봤으면 합니다. 오정환님, 장모 사건에 투입한 모든 검사와 수사관과 행정 담당자들도 공범입니다. 감찰할 필요도 없이 구속 수사해야 할 상황입니다. 조국 전 장관에게는 수십 명이 단합해서 일가족을 사회적으로 말살하려고 엄플에 없는 증거도 만들어내고 기소장까지 말도 안 되게 만들어 놓고 같은 사건의 두 장의 기소장에 재판정에서는 그걸 허용하는 작태의 판세들까지 김학의 사건에서 김학의가 아니라던 놈들까지 싹 다 모가지 쳐야 합니다. 법을 다루어야 할 검찰, 판사, 경찰들이 그걸로 장난질하는 건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할 상황이라고 봅니다. 신발끈 목자님, 여러분 이번 국감 어떻게 보셨습니까? 각 기관장들과 윤 춘장의 태도에서 차이점을 못 느끼셨나요? 제 느낌은요. 윤 춘장 보면서 솔직히 일수 가방 옆구리에 끼고 소파에 기대서 넥타이도 느슨하게 매고 다리 쩍 벌리고 니들 내 누군 줄 아나? 나 윤짜장이야. 어이 재원이 엉덩이가 떨어지도록 꼬리 한번 흔들어 봐라. 아유 총장님 왜 그러세쇼요. 네, 윤짜장 등판에 지렁이 문신 있다에 500원 겁니다. 저런 양아치가 대권 주자 대한민국 국민을 너무 졸로 보는 거 아닙니까? 네. 연기가 날로 드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실감나게 해야 되는데 그 장제원 의원의 그 반응을 좀 잘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윤석열에 대한 성토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DJWNRNFL님 이거 한글로 쳐보니까 어쭈구리더라고요. 어쭈구리님 팩트체크 주식회사 코바나의 100% 주주 최은순 검찰총장의 배우자가 대표이사고 장모가 100%의 지분을 소유한 회사에서 주최한 행사에 대기업의 후원금이 쏟아졌다면 이것은 뇌물인가 순수한 후원인가. 박선웅님 진짜 사기꾼은 김봉현이 아니라 검찰입니다. 이 사건은 분명한 검찰 게이트입니다. 호3129님 김봉현을 체포한 경찰을 조사해서 누가 신고했는지 누가 정보를 제공했는지 알아봐야 한다. 홍규재님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 화환을 보니 검찰청사 내에 나이트클럽 차린 것 같음. 사랑사람 3님 일본의 칼이 되어 춤추고 군부 독재의 칼이 되어 춤추고 재계의 칼이 되어 춤추었다고 칼이 스스로 춤을 출 수 없는 것. 호랑이 뒤에 두고 기침하던 여우도 그랬듯 검찰은 도구일 뿐 주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제 깨시민이 그 도구를 바꾸려 하고 있다. 진정한 권력이 그 도구를 전폭 수정할 것이다. 네. 이순희님입니다. 대검 국감을 몰입하여 보고 있던 중 중학생 손주 녀석이 옆에 와서 함께 진지하게 보고 있는 것도 몰랐다.
서로 말없이 한참을 보던 중 예기치 않은 질문에 말문이 막혔다. 왜 검찰총장은 부인과 장모는 수사 안 하고 다른 사람 수사만 한다고 해요? 서로 법을 말하는데 법대로 하면 안 돼요? 검찰총장이 법대로 안 하면 다른 사람으로 못 바꾸는 거예요? 등 아이의 시각도 호기심과 답답함이 큰 것 같다. 하루 왼종일님. 이번 대검 국감을 보면서 느낀 건 개검들은 외부에서 강제적으로 개혁을 해야 한다는 사실, 절대 스스로 개혁을 못하는 괴물들이 개검들이라고 봅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죄의식도 없고 아마도 소시오패스가 아닌가 하는 착각마저 생각만 해도 소름 돋습니다. 얼마나 많은 약자들을 괴롭혀 왔을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에델바이스님, 죄 없는 조국 잡으려고 비원비로 융단 폭격하고 가족 사건 등 자기 편과 나경원 수사는 장난감 드론 하나 띄워서 앵앵거리고 변죽만 울리는 편파 수사가 문제입니다. 네, 이순희님의 중학생 손주가 했던 얘기처럼 이렇게 그냥 중학생들의 눈에서도 법대로 하면 되는 거, 수사 제대로 하면 되는 거 이런 사건들인데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있는지 저희가 다 어른의 입장에서 부끄럽습니다. 왜 검찰의 이런 난들을 보면서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하는지 네, 검찰 개혁 빨리빨리 빨리는 아니더라도 반드시 제대로 좀 해야 될 사건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깽 와일드님, 제발 검찰 개혁, 공수처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강력히 밀고 나가주세요. 윤석열 감옥 가는 꼴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주루님, 국회의원 소환제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합니다. 사람 같지 않은 것들이 버젓이 국민의 세금을 받아먹고 입법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나라입니까? 신두현님, 부자가 더 적고 가난한 사람이 더 적을 때 사회는 풍요로워진다. 목표는 불공정을 없애는 것이고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것은 특권 버리기 운동으로 확산됐고 복지국가를 만드는 데 초석이 되었다. 정의는 모든 국민이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는 것이다. 인생과 미래가 태어난 환경에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전 초등학교 교사, 현재 덴마크 국회의원인 에네 터릴이 말이었습니다. 같이 가진님, 모든 제도와 규정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운영됩니다. 상대의 행위가 제도와 규정의 취지를 훼손하고 저해하는 경우라면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상대의 무성의한 행위를 배제하여 제도와 규정이 재구시를 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보완 추진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겠지요. 꼼수에는 당당한 정수로 대해주면 끝. 네. 덴마크 국회의원이 했다는 말 중에서 특권 버리기 운동 이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뭐 검찰들이 마찬가지로 다 특권이라는 의식 때문에 뭐 자기들 마음대로 기소하고 또는 기소 뭐 중지하고 영장 기각하고 이런 식의 일들을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뭐 국회의원들도 본인들만의 특권 가지고 있고 재벌들도 그렇고 모든 사회의 문제가 특권을 가지고 그걸 버리지 못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거 자체가 이제 기득권 지키기인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불거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거를 운동으로 한다라는 거 이게 그냥 국민들이 특권 버리기 운동합시다 하는 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특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스스로 우리 이런 버리기 운동을 하겠다라고 해서 나서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근데 네. 나선다는 게 쉽지가 않아서 이런 그렇죠. 문제가 그쵸 굉장히 깊어진 건데요. 이런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게 네. 저희가 후세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인생과 미래가 태어난 환경에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자신들이 특권이나 권력을 갖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우리가 운이 좋아서 그 자리에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엄격하게 따져 본다면. 네, 우리가 흔히 어떤- 말하는 그쵸. 뭐 금수저 네, 뭐 그런 라는 것들도 거나. 그 사람의 능력 때문에 거기에 태어난 게 아니라 태어나서 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마치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과시하고 특권을 누리려고 하는 것
것은 이제 네. 조금 지양하고 좀 다 함께 살 수 있는, 잘 살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나라를. 네. 뭐 박근혜도 태어나 보니 아빠가 박정희 유경수인데 네. 그로 인해서 대통령까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정유라도 마찬가지로 네, 태어나 네. 보니 엄마가 최순실이네. 네. 그러니까 진짜 특권을 버리고 뭐 봉사를 해야 될 사람들은 특권을 가지고 있고 특권을 가지고 좀 강하게 힘을 발휘해야 될 분들이 나서서 특권을 버리게 되면 사회가 더 질서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힘을 실어줘서 우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들 제대로 뽑고 이제 그 우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뭐 검찰이라든지 뭐 사법부라든지 제대로 좀 통제할 수 있도록 시험 잘 보거나 공부 잘하는 사람들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뭐 우리가 다 바라는 거겠죠. 네. 네. 나경원 아들, 장제원 아들, 홍정욱 딸 등이 생각이 납니다. 네. 그 진화 심리학자들이 왜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서는 뭐 남다른 호르몬이 나온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그렇게 생리학적으로 뭐 설명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정당화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들이 좀 인식을 바로 잡는 데 애써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이양희님, 나경원 씨가 아직 맛을 덜 봤나 봐요. 조국 전 장관님만큼만 수사해봤으면 좋겠어요. 탈탈 탈수기 털듯 털었으면 좋겠어요. 본인도 자식을 키우면서 모질게 악담하고 같은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조국 전 장관 따님한테 한 행동들이 눈앞에 아른거려 시민의 한 사람으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관성님, 나경원이 조국을 건들지 않았으면 아무 일 없었을 것이다. 하도 조국을 씹으니 조국 지지자들이 그럼 너도 파보자 해서 밝혀진 것이다. 남 아프게 하면 넌 피눈물을 흘릴 것이다. YG 선님, 그 인간이 뭘 알겠나. 조국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당했는데 당신은 명백한 특권과 반칙을 저질렀는데 뭐가 억울해. IC.CH님, 나경원이 국감 나올 급이 안 되죠. 국회의원도 떨어졌는데 검경에게 수사받아야 합니다. 김현정은 언제 수사받습니까? 압수수색은요? 별해님, 나경원 아들은 미국 동부의 비싼 사립 세인트볼 고등학교 다녔으면서 왜 서울대까지 와서 논문을 썼을까? 그것도 교수 대학원생 삼성연구원이 연구하는 논문을. 참 뻔뻔하게 그지없네요. 정재익님, 나베는 불법과 변칙을 구분하지 못한다. 평생을 불법, 변칙, 특혜를 보고 살아왔기에. 네, 나경원 씨에 대한 수사도 그다지 진전이 없죠 지금. 네, 많은 분들이 조국 털듯이 털어라라는 말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이고요. 온 국민이 이렇게 애타게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데 네. 진짜 김현조 그 학생의 국적이 어딘지 참 궁금하거든요. 네, 우리 그것조차 아직 모르고 있네요. 네. 그러게요. 이명박 씨를 3번 배웅했으니까 이제 나경원 씨도 배웅할 때가 됐다 싶네요. 네. 네, 별나라 화성인님입니다. 주호영 몸수색 건에서 문제는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국민과 다르다는 특권 의식입니다. 짓밟고 앉아 이들이 다 내 편이라 생각하는 것 같다. 썰튼님, 주호영은 특권 의식 버려라. 법대로 하는 걸 너는 안 하겠다고 하는겨? 박근혜 정권에서 만든 절차라면 더 잘 지켜야지. 시간의 나그네님, 주호영 흉기라도 들고 들어가려고 했었나? 몸수색을 거부하고 안 들어가다니 수상한데? 행복해져라님, 삼성이 혼자 그냥 컸습니까? 정부에서 혜택도 보고 다 국민들 때문에 컸는데. 맑은 물 한 방울님, 일상으로 인해 잠시 잊었던 4.16 미안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회 회원 가입하고 4.16 진상 규명, 박근혜 기록물 공개 서명했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 강물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주호영 대표 건은 뉴스 다 보셨나요? 네네. 네.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 알고 보니까 몸수색이 아니라 그냥 그 스캐너였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거는 그냥 서 있기만 하면 한 번, 한두 번 이렇게만 하면은 되는 건데 뭘 그걸 그렇게. 기분 나쁘다는 거죠. 아, 주호영 씨가요? 자기가 왜요? 야당 대표인데 감히 나에게. 아 그리고 어떤 기사를 보니까 그 주호영 씨가 국회의원 배지를 양복에다가 부착을 안 해서 또 그런 오해를 샀다고도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너무한 것 같고요. 주혜영 얼굴을 모르진 않겠죠. 근데 원래 예정 시간보다 좀 늦게 들어와서 원래 국회 경호처가 하고 있었는데 그 뭐 수색은 아니고 어쨌든 경호를 맡고 있었는데 근데 늦어서 이제 청와대 경호처로 바뀐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청와대 경호처는 매뉴얼대로 한 것뿐인데 그러게요. 주혜영 씨가 네 음. 징징거린 거죠 한마디로.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야를 떠나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 대한 뭐 기본적인 예의 뭐 이 정도만 지켜줘도 뭐 맨날 그 야당이 야당 대접해달라 해달라 하는데 먼저 대접을 받을 만한 행위를 하면 그러면 국민 여론부터 야 야당하고 대화하고 소통해서 문제를 해결해라 이런 말이 나올 텐데 지금 이런 행태를 보이니까 국민들부터도 야 쟤네 대접해주지 말아라 이렇게 가니까 이제 스스로 제살 깎아먹기가 되는 거겠죠. 네, 그리고 원칙대로 하자고요. 원칙에서 자꾸 예외를 발생을 시키면 예외가 계속해서 반복되면 결국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해주자고 야당 대표가 이렇게 뭐 사과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죠. 그리고 네. 스캐너 한번 이렇게 한 건데 그걸 왜 몸 수색이라고까지 과장해서 얘기를 그것도 일부러 그런 단어를 쓰는 것 그러니까요. 왜 같아요. 네. 그렇게까지 하냐 이거죠. 수색이라고 하지 않죠. 네, 음. 보통은.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와이킴님. 정치인이나 공무원이나 유명 연예인들을 함부로 비판하면 그 영향이 큽니다.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미지 손상으로 지지율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연예인들은 자살로 이어지기도 하죠. 가짜 뉴스를 고의로 퍼뜨려서 명예훼손을 하고 치욕적인 욕을 하는 악플러들은 손해배상을 하고 처벌을 받게 해야 합니다. 사회 혼란을 야기시키는 문제들은 법을 만들어서 10배에 해당하는 배상을 하게 해야지요. 곰쌤님, 허위사실 유포하고 악의적 비난을 쏟아내는 것들은 금융치료만이 정답입니다. 엘리군님, 문서 조작이 일상인 가족. 이름도 낯선 지방대 표창장 위조했다고 했을 때 그런 걸 누가 위조하나 생각했었는데 위조가 일상인 사람들은 그런 상상을 할 수도 있겠다 싶네요. 상상에 기초한 허구. 네, 조국 교수님이 지금 따박따박 명예훼손 관련해서 이제 소송을 걸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선처를 부탁드린다라는 그 보수 블로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선처를 해주면 안 된다라는 댓글이었고요. 그래서 여기 금융치료. 아주 말을 참 잘 만들어내요. 네. 굉장히 위트가 있네요. 금융치료. 저도 금융치료가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선처해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호의가 계속되면 둘리가 된다고. 아니 그리고 이렇게 선처를 공개적으로 부탁할 거면 못하러 그런 그렇죠. 거를 해요. 아유 너무 창피하네요, 진짜. 그리고 진짜 반성을 하고 있다기보다는 어떻게든 이 위기를 모면해 보고자 그러네요. 하는 그런 사과이기 때문에 절대 음. 선처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파르티잔 113님 5천 강기정 수석 고향 후배입니다. 아주 먼 친척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관련, 특히 경매를 주업으로 합니다. 의원 지역구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죄로 매 선거 때마다 한 표의 도움을 청했던 동문들이 5천만 원을 받았다는 기사들을 보며 다들 묻더군요. 진짜냐고, 괜찮으시냐고. 동생들에게 확인해볼 필요 없이 확 답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조선일보 기레기들이 안 괜찮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일화가 있었습니다. 2016년 컷오프 되신 후 그해 서울로 진학한 아들과 지낼 집이 필요한데 알아봐달라고 보좌관으로부터 전화가 왔었습니다. 아파트 하나 알아봐달라는 뜻인 줄 알고 학교 주변으로 몇 개 검색 후 자금이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해달라 했더니 1억 정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광주 아파트 담보대출 받아야 한다고. 도대체 12년 동안 어떻게 보좌했냐고 웃으며 화난 척했지만 내심 자랑스러웠습니다. 삼성 국회의원 12년 동안 뭐 하셨을까요? 그런 분이 청와대에서 5천만 원을? 검새들아, 기레기들아, 니들 사람 잘못 건드린 것 같다. 화이팅 검찰개혁님. 뜻하지 않은 억울한 상황에서도 너무 당당하고 빠르시게 대처하신 강기정 수석님, 참 다행이며 응원 보내드립니다. 누군가가 내 위에서 나의 모든 것을 파악하려 든다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것이죠. 유시민 작가님은 얼마나 섬뜩하셨을까 조금은 알 것 같아요. 힘없는 서민이 당한다면 속수무책이죠.
보이지 않는다고 세나를 잊지는 않았습니다. 지치지 않고 응원할게요. 세나 언제나 늘 화이팅. 그리고 마천님 어머님의 쾌유를 빕니다. YH님, 국회 웹사이트 회원가입 절차 간단하게 개선해주세요. 외국에 있는 경우 로그인하는 게 어려워서 못했어요. 이메일과 주소, 이름 정도로 회원가입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손님, 와, 나도 룩백 사버렸네. 네, 강기정 수석님이 이제 새날 출연하셔가지고 이번 주에 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5천 관련된 보도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강기정 수석님은 받은 적이 없으시다라는 거 처음부터 다들 그렇게 믿고 계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세월호 관련해서 대한민국 국회에 있는 국민동의 청원 이쪽에 이제 그 서명을 해주시면 되는데 청원을 해주시면 되는데 11월 5일까지 3만 명의 서명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하셨던 분들이라도 지인을 한 명씩 좀 더 소개해서 네, 서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국회 사이트다 보니까 확실히 사이트가 좀 편하진 않더라고요. 본인 인증을 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해외에 계신 분은 지금 못했다고 하시는 거고 하지만 이제 국내에 계신 분들은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모바일보다는 뭐 컴퓨터로 하시는 게 좀 오류 없이 금방 된다고 하고요. 그래도 인증창이 열리지 않으면 카톡에서 여시거나 이런 방향으로 해보셔도 된다고 합니다. 꼭 회원 가입을 안 하더라도 회원 그쵸, 가입을 인증. 해야 돼요. 저는 그냥 인증으로 예, 인증을 해야죠. 그렇게 인증을. 받아서 네. 했습니다. 그래서 뭐 사회적 참사 특별법 개정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 이거 두 가지 항목에 서명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11월 5일이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룩백은 이제 향수 뒤돌아보게 만드는 향수 PP를 해드렸는데 네, 네 사셨다고 하네요. 네, 많이들 구입해 주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모나정님입니다. 여기는 밤이라 자다가 깼어요. 그저께는 첫눈도 내렸어요. 기온이 내려간 탓인지 자다가 추워져서 무심코 유튜브를 트니 새날의 청국장이라 청국장? 우리 황희두님이 항상 구독하라고 했던 그 청국장에 한동안 못 배웠던 얼굴들이 주르륵 쏟아지네요.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빛처럼. 밤하늘의 별빛이 별건가요? 우리 황희두님, 황기자님 그리고 홍일점 같으신 달타령님이 별들 아니신가요? 달타령님은 이 정감 어린 눈매를 왜 그동안 선글라스로 감추고 안 보여주셨나요? 이렇게 인물 좋으신 분이 오늘은 제가 작정을 했습니다. 감정이 쏟아져서 흐흐. 황 기자님은 그동안 몰라보게 달라지셨네요. 황 기자님 일주일에 한 번씩만이라도 피아노 연주를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 계신 세 분들 제가 이제부터 지켜볼 거예요.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고 항상 또 돈 많이 버세요. 딱히 다른 말은 할 게 없어요. 제가 배워야 할 분들이라서. 가을 시현님 오빤 갓나 스타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 알게 되는 정보가 정말 많네요. 네, 감사드립니다. 소신자님 맞습니다. 새날은 진짜 고품격 방송이죠. 그리고 새날 가족분들 고급져요. 푸나님 자부심 가득 가지시길 바래요. 자격 충분합니다. 공영방송보다 새날 방송이 훨씬 수준 높아요. 매일 새날 청취 눈과 귀가 즐거워요. 저 또한 많은 소식 들으며 깨달아요. 감사합니다. 새날 가족분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달타령님은 또 지금 PD 해주고 계시죠. 패널도 네. 활동하시지만 네. 보람님, 왜 그동안 네. 선글라스를 쓰셨는지 저도 의문이긴 했습니다. 이번에 뭐 벗으셨나요 선글라스를? 네, 이제 벗고 나오시죠. 원래 저는 처음 하실 때는 몰랐습니다. 네네. 선글라스를 쓰고 하시다가 이제 시사 방송 나오시면서 이제 선글라스를 벗으셨던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셨군요. 지금 앞에 앉아 계신 분. 네. 몰랐어요. 네. 그러셨군요. 계속하겠습니다. 네. 박HJ님 근래에 음향 장비에 문제가 생겼나요? 음질이 너무 안 좋습니다. 평소에도 로우 소리가 많이 잡혀 있어서
중저음대에서 팍팍 깨지는 소리가 나곤 해서 아쉬웠는데 요즘은 마이크 불량인 것처럼 소리가 찢어지고 수음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향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치가 떠서 소리를 담지 못하는 것처럼 파열음 같은 소리가 계속 나고 푸나님이 원래 중저음이신데 중저음 음역대에서 자꾸 찢어지는 소리가 나네요. 새가 날아든다님, 음질 죄송합니다. 이틀간 방송 음질이 국민의 진 같았습니다. 이제 좋아집니다. 감사합니다. 천마 해능님, 음질 개선됐군요. 듣기 편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이 며칠 동안 이제 음질이 조금 안 좋았다고 네. 댓글을 좀 많이 남겨주셨는데 장비에 잠깐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개선이 돼서 아마 기존에 들으시던 대로 잘 들리실 겁니다. 어쨌든 그동안 이제 죄송합니다. 저도 오간스도 네. 화요일 날 생방을 못했고요. 아마 음, 주말에 그 녹화 방송이 나갈 예정입니다. 네네. 네. 이게 팟캐스트를 하다 보면 음질에 음향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귀로만 듣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제 뭐 안 좋거나 잡음이 좀 많이 들어가거나 하면은 바로바로 피드백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이번 주의 댓글이었고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과 이메일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오직 공감분 가겠습니다. 올케가 너무 시댁에 전투적이에요. 저희 친정엄마가 하는 말마다 굉장히 날카롭게 받아치고 행동해요. 동생네는 현재 300일 조카 키우고 있고요. 지난주 주말에 저희 집에서 동생네랑 엄마랑 같이 저녁에 야식 먹으면서 술 한잔 했어요. 올케는 아기가 칭얼거려 무릎에 앉혀놓고 먹는 중이었고요. 동생이 올케한테 오랜만에 맥주 한잔 해 하며 잔에 따라주는데 저희 엄마가 술 취하면 애는 누가 보니 하셨어요. 순간 정적이 되면서 올케가 엄마를 쳐다보더니 아니야 그냥 안 마실래 하면서 컵을 소리나게 탁 내려놓더라고요. 동생이 약간 버럭하면서 엄마에게 무슨 맥주 한 잔을 취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는 거지. 그냥 걱정돼서 한 말인데 뭘 그렇게 날 세워서 얘기하냐고. 분위기가 우중충해졌어요.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어요. 올케가 임신했을 때 엄마가 올케에게 축하 전화를 했는데 임신을 너무 빨리 한 거 아니냐고, 좀 이르지 않냐고, 외벌이하면 힘들 건데 하고 노파심에 말씀하셨나 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올케가 기분이 나쁜 건지 임신한 내내 얼굴을 안 비추더라고요. 그냥 계속 몸이 피곤하고 아프다고 하고요. 올케가 막달까지 입덧이 심했었는데 8개월 때쯤 엄마 집에서 모였는데 그날따라 엄마가 곱창이 드시고 싶으셨나 봐요. 다 같이 곱창 먹으러 가자 했는데 올케는 심한 입덧 때문에 고기 냄새를 맡기가 힘들다고 혼자 집에 있겠다고 다녀들 오시라고 하더군요. 그러자 동생은 본인도 그냥 안 가겠다고 둘이서 냉면을 시켜 먹겠대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엄마가 좀 화가 나셔서 간만에 모였는데 좀 너무한 거 아니냐고 소리쳤더니 알겠습니다. 여보 곱창 먹으러 가자 참아볼게 이러면서 신발을 신고 나서더라고요. 막창집을 갔죠. 올케가 아무것도 손 안 대고 콜라만 마시더니 그 식당 바닥에 토를 하더라고요. 일부러 엄마 보라고 그런 거겠죠? 또 한 번은 올케 가방에 동생이 자기 담배를 거기다 넣어놨나 봐요. 그걸 엄마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 올케가 담배를 피운다고 오해를 하셨나 봐요. 방으로 올케 불러서 담배 피냐고 가방에서 담배를 보았다고 물어보셨나 봐요. 올케는 아니라고 했는데 엄마가 계속 정말 아니냐고 좀 캐물으셨나 봐요. 그러자 올케가 언성이 좀 커졌어요. 방문 밖으로 소리가 다 들렸거든요. 어머니 저 담배 안 피워요. 그리고 제가 설령 피운다 한다 해도 겁도 없이 시댁에 담배를 들고 오겠어요? 신랑 거라고요 하면서 소리를 치더라고요. 엄마가 계속 정말 아니냐고 저번에 담배 냄새가 좀 난 것 같았다라고 캐물으니 갑자기 오빠 좀 와봐 와서 말씀 좀 드려 진짜 미치겠네 하고 소리를 꽥 지르더라고요. 동생이 방으로 가서 자초지종을 듣더니 자기 담배라고 무슨 얼토당토하는 소리냐고 엄마에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엄마는 눈치 보시면서 아니 나는 그냥 담배가 보여서 여자가 담배 피면 안 되니까 물어본 건데 하며 동생이랑 언성을 높이고 싸우더라고요.
저도 결혼했고 한 집의 며느리예요. 저도 마냥 좋은 시댁이 아니어도 참고 뒤에 가서 화 삭히고 풀던지 아니면 조근조근 천천히 설명하고 말씀드리면 될 일을 아무리 자기 뜻대로 안 된다 해도 화가 난다 해도 어른들 앞에서 자기 기분 나쁘다고 저런 식으로 표출하는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신우이님이 엄마를 좀 말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엄마가 조금 문제라기보다는 어머님이 좀 태도를 바꾸시는 게 이 가정의 행복이 찾아질 것 같아요. 네. 커트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진짜 뭐 그 가족이 세계 평화 때문에 싸우지 않는다. 사연들이 많이 에피소드가 그 쌓여 있네요.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오해가 많이 쌓인 것 같은데 글쎄요, 뭐 말씀하신 거에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해요. 그러니까 아랫사람이 어떻게 맞춰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나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랫사람이 아무리 맞춘다고 해도 아무래도 윗어른들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 좋은 뜻으로 그분들은 얘기하시겠지만 잔소리 내지는 이러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러면 아무래도 말씀이 더 많아지시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서로 어긋나니까 그냥 좀 아랫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좀 끌어주는 그 생각을 하시면 더 왜냐하면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하거든요. 내가 처음부터 엇나가야지 난 못된 사람으로 찍혀야지 이런 사람은 사실 소수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은 잘해서 인정받고 싶고 착하다는 소리 듣고 잘 보이고 싶은 게 사람의 본성인데 그거를 잘 이끌어 주시는 게 그래도 어르신들이 좀 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도 어느 정도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사연 보내신 분이 너무 이제 엄마한테 감정이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엄마 입장에서 자꾸 보니까 쟤는 왜 이렇게 버릇없이 대들지?라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감정이입을 하고 생각해봐야 될 거는 올케의 입장인 거죠. 올케가 처음부터 이렇게 전투적이진 않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전투적인지도 모르겠어요. 이 정도 가지고 전투적이라고요?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신우이 말씀하세요. 아니 근데 사실은 올케가 전투적이고 진짜 싸납고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그 문제를 결국 풀 수 있는 방법은 그러면 올케를 데려다가 뭐 때리거나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시댁 식구들이 뭐 감동시키는 뭐 이런 방법밖에 없는 건데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뭐 그것이 정 안 되는 정말 나쁜 사람이라 그러면 뭐 인연이 잘못된 거죠. 뭐 근데 방법이 뭐 올케를 이렇게 달달 볶아서 바꿀 수 있는 그거는 해결책이 아닌 것 같아요. 설사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해도. 네. 지금 여기서 보면 올케가 나쁜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나와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며느리라고 했잖아요. 본인도 시댁이 있고 본인도 애가 있고 그러면은 그 올케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건 누가 봐도 아니 임신했는데 축하한다. 그런데 너무 빨리 한 거 아니니? 애는 누가 보니? 뭐 외벌이하면 힘들 건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축하인가요? 그렇죠. 그냥 축하는 축하로 끝나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보면은 그냥 걱정돼서 한 말이야. 노파심에 그냥 한 말이야.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기분을 조금 상하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신우이 분이 좀 어머니께 엄마 내가 보니까 엄마가 좀 원인인 것 같아라고 좀 솔직하게 얘기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이거는 뭐 며느리 뭐 시어머니 관계를 떠나서라도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봐도 전혀 이게 굉장히 무례한 그렇죠. 태도를 보이신 거거든요, 어머님이. 아니 그 입덧이 심해서 고기 냄새 맡기 힘들다고 했으면 보통은 그렇죠. 네. 메뉴를 바꿔줘요. 그렇죠. 메뉴를 바꿔주거나 그래 그러면은 뭐 너네끼리라도 뭐 이렇게 맛있는 거 먹어라 하거나 정 드시고 싶으셨으면 곱창이 그렇게 배려를 해줘야지 그거를 뭐 이렇게 오랜만에 봤는데 같이 안 간다고 화낼 일인가 그렇죠. 싶고요. 담배도 어머니 제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러니? 그러면은 뭐 내가 잘못 알았나 보다. 뭐 이렇게 하면은 되는데
야 저번에도 냄새 났었어. 뭐 아 계속 남편이 그렇게 피니까 하면. 냄새가 나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머님의 태도는 네,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아들이 여기서는 이제 아들인데 아들이 가정을 가지고 분가를 하면 어찌 생각하면 그냥 남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이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독립된 가정으로 그렇죠. 봐줘야죠. 네, 그 가정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고 어느 정도 서로 이렇게 예의를 좀 차리면서 옛날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머님이 태도를 좀 바꾸시고 시누이분은 어머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엄마 이러면 안 된다. 네. 근데 네. 이분이 너무 음. 올케한테 공감을 못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시어머님도 애초에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었었을까요? 굉장히 아니, 감정이 그건 안 아니고 좋으신 것 그냥 같아요. 이런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뭐 하면 아예? 이제 괜히 음. 한마디씩 더 덧붙이고 음.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좋은 말에서 끝나지 않고 또 한마디 덧붙이시고 그래야 돼요. 네. 좀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음. 원치 않는 조언을 하는 거는 잔소리일 뿐입니다. 네. 음. 근데 이분은 너무 걱정이 앞서서 이 말 저 말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아니, 그런, 네. 그런 것도 있고 당연히 또 사람마다 그리고 조금 이렇게 칭찬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춘게 한다는 것처럼 오죽하면 그 책이 나왔고 한국에서 좀 인기를 얻었던 이유가 우리가 그런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쪼거나 잔소리하거나 뭐 늘 그렇게 근데 그거는 그 시대에 그분들이 그렇게 사셔서 그런 것 같고 이제는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하고 칭찬받으면 그게 더 효과가 큰데 항상 뭐 부정적인 얘기 그러니까 뭐 걱정하는 얘기 뭐 90대 저기 뭐 어머님이 60대 자식에게 이렇게 뭐 길 조심해라 뭐해라 하는 게 그 미덕이지만 그게 꼭 그 미덕으로 이제 받아들여야 될까? 널 믿고 네가 이제 날 챙겨줘야 되고 뭐 어떻게 나가서 좋은 일 하고 큰 일 하고 이렇게 좀 힘을 북돋워 주거나 이렇게 뭐 체제 순응하고 살지 말고 너도 나가서 안중근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라. 너무 어디 가서 사고 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뭐 하면 또 임신 늦게 하면은 그러실 거 아니에요 이분들은 왜 이렇게 결혼했는데 언제 지났는데 왜 애를 안 갖니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 항상 문제는 생기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독립된 가정으로 믿고 성인으로 대해주시고 칭찬을 해주면 그 힘을 좀 믿는 문화를 저부터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전 근데 이제 남편의 태도가 어머니를 더 엇나가게 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 아내의 편을 들어준 건 굉장히 잘한 건데 그 방법이 좀 잘못됐다. 그 한잔 할래? 뭐 그때 애는 누가 보니 하면은 뭐 맥주 한 잔에 취하냐고 이렇게 버럭 화를 낼 게 아니라 내가 애 보고 있을게라고 해도 되고 엄마가 잠깐 봐줘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걸 뭐 화로 풀고 그다음에 입덧 심할 때도 그냥 우리 둘이서 냉면 먹을게 뭐 이렇게 말을 할 게 아니라 입덧이 심해서 그러는데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는데 엄마 괜찮으면 좀 이거 먹고 다음에 그 없을 때 내가 사드릴게요. 뭐 이렇게 하던지 좀 얼마든지 엄마도 어루만질 수 있는 어릴 수 있는 그런 태도와 반응들이 있었는데 너무 그냥 다짜고짜 아내 편만 드니까 엄마가 더 화가 나서 엇나가신 것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걸 보니까. 아들도 엄마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나 봐요. 살아오면서. 그렇죠. 그동안. 그럴 수 있죠. 네. 아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어머님이 여기서 술 취하면 애는 누가 보니 애는 남편이 보거나 뭐 올케가 보거나 여러 사람이 볼 수 알아서 있는 하겠죠. 거네요. 빈말이라도 그렇게 하시면 이제 며느리가 아유 제가 봐야죠. 자, 나 오늘 술 마시면 안 되겠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당연히 애는 네가 봐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저 담배도 엄마 애도 있는 내가 담배 못 끄는 내가 죄지 왜 며느리를 잡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남편도 너무 아내만을 위한다고 행동을 잘못 처신했다. 사실 이렇게 고부 갈등이라는 게 요즘 고부 갈등이란 말을 잘 안 쓰긴 하지만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남편의 역할이거든요. 남편이 역할을 너무 안 하거나 너무 못하면은 그 갈등의 골이 또 깊어집니다. 갈등의 골이 역할을 잘 못하면 깊어지는 건 맞습니다. 이게 잘 한다고 갈등을 풀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근데 뭐 두 분이 이렇게 또 힘을 실어 주시니까 기쁘기도 한데 그 역시 어머님이 문제를 푸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연을 보내신 분도 너무 옳게 엄마 이렇게 편을 가를 게 아니라 사실 뭐 엄마는 내 엄마이긴 하지만 올케한테는 남의 엄마예요. 네. 새로운 가족이고 그러면 둘 사이가 당연히 어색할 수밖에 없잖아요. 친하지 않고 모든 걸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서로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모르고. 근데 그거를 그냥 엄마 편에서만 우리 엄마 안 됐으니까 약간 우리 엄마니까라고 하면서 엄마 편에서만 생각을 하면 가족 간의 사이는 더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적어도 나도 다른 집의 며느리고 그렇다면 새로운 가족을 들이는 거라면 올케 입장에서도 얘기를 들어보고 올케는 어떤 심정인지 이런 얘기도 좀 들어보고 하면서 그 간극을 굳이 뭐 남동생이 아니더라도 내가 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좀 이해를 해주시는 방향으로 좀 대화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대화가 한 번에는 아마 해결이 안 될 거예요. 안 되죠, 네. 1년, 2년 이런 게 쌓였다 그러면 아마 푸는 데는 진짜 뭐 5년, 10년 이렇게 걸릴 겁니다. 네. 저도 뭐 이렇게 가족 사이에 작은 게 쌓여 있던 게 상대는 모르지만 나는 참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어느 순간 와서 그동안 잘못해서 풀자 이런다고 안 풀리거든요. 그렇죠. 그 자기가 그 사람이 당했던 아니면 참았던 그 기간의 배 이상 내가 뭔가 노력한다고 하셔야 아마 정상적인 어떤 그런 관계로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되네요. 올케는 전투적이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 새날 한라인 125회 방송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